안녕하세요. 내 맘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 세 번째로 루시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시드는 지난 3월 1일 장 마감 후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생산 목표도 연간 2만 대에서 1만 2천 대에서 1만 4천 대 정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은행 미스 및 가이던스 축소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런 시점에 소개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루시드처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성장주는 주가 변동이 매우 크므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기회가 왔다고 판단될 때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은 하지 않고 기업의 스토리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투자합니다. Introducing luxury electric. Introducing Lucid Air. 루시드는 시작부터 테슬라와 많은 부분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그룹을 제대로 알려면 초창기 테슬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인 줄 아는데, 머스크는 창업자가 아니라 당시 페이팔로 큰 돈을 번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2007년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신 할자가 미뤄지고 비용이 증가하자 테슬라 창업자 마틴 에버하드가 출장 간 사이에 이사회를 열어서 에버하드를 기술 담당 사장으로 자천시키고 자기가 직접 CEO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 머스크는 거친 은행으로 테슬라 직원들과 갈등을 빚게 됐고, 이런 갈등으로 초기 멤버인 엔지니어들이 대거 퇴사해서 루시드 그룹의 전신인 아티에바를 2007년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루시드 그룹으로 변모한 지금에도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티에바는 원래 전기차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을 생산했는데, 포뮬러 2 레이싱에 독점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성능이 뒤떨어져서 대중간에 차량을 바꾸고 가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티에바가 배터리를 공급한 이후로는 같은 차량으로 레이스를 한 번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티에바 엔지니어들이 테슬라를 개발하다 왔으니 전기차를 만들고 싶었겠죠. 이들이 가진 기술과 인재들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사우디 국부 펀드인 공공투자기금에서 2018년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에도 6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2020년에 7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카사그란데에 AMP1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공장은 초도 물량으로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현재 바로 옆에 AMP2 공장을 연결해서 4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CCIV와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44억 달러를 추가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12월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도 편입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말 드디어 루시드에서 양산 차량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CEO는 피트 롤린슨으로 테슬라 모델 S를 개발한 수석 엔지니어 겸 엔지니어링 부사장 출신입니다. 경영진 20명 중 18명이 경쟁 자동차 업체 출신이거나 포춘 100대 기술회사 출신으로 쟁쟁합니다. 이 중 테슬라 출신이 8명이나 됩니다. The future. It's impossible to see. And when it's finally here, it might not be what you'd expect. It might just be better. 루시드를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술력 때문입니다. 루시드는 테슬라 모델 S보다 25% 정도 배터리 효율성이 높습니다. 효율성이 높으면 더 적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전기차에서 제일 비싼 부품인 배터리를 적게 사용해도 됩니다. 전기차 제조 단가를 절감할 수 있고, 배터리 무게가 가벼워져서 드론, UAM 등 비행체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루시드는 전기차만 만드는 루시드 모터스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먼저 전기차를 만들고 이후 ESS와 기타 응용 분야의 기술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ESS는 이미 프로토타입이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피트 롤린스는 전기차보다 ESS의 가치가 더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시드는 작년 출시하자마자 탁월한 기술력과 상품성으로 2021년 올해의 차에 선정되었습니다. 창이 시원하게 커서 우주선처럼 멋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부피가 적어서 외형은 경쟁 차종인 벤츠 S클래스보다 적지만 실내는 훨씬 더 넓다고 합니다. 루시드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시장부터 곳곳에 모터 및 배터리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16%를 넘겨야 대중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00명이 신차를 사는데 이 중 16명 이상이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가 대중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출시했을 때와 지금의 전기차 상황이 유사합니다. 스마트폰의 침투율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침투율이 10% 이하 단계에서는 애플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침투율이 10에서 20% 구간에서는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기업이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고 나머지 기업과 주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투율이 20%를 넘어선 2010년부터는 iOS는 애플, 안드로이드는 삼성이 1등 기업이 돼서 10년간 우상향했습니다. 블랙베리 등 기타 업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은 7.6%로 대중화 직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발표하면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단계죠. 전기차 판매 10대 그룹을 보면 테슬라와 BYD만 순수 전기차 업체이고 나머지는 기존 내연 자동차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전후방 산업 모두를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룬 반면 BYD는 수직 계열화를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배터리 등 일부만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도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인데 작년 10월에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표에는 없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이루지 못하면 원가 경쟁력이 낮아서 나중에 전기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례에서 보듯이 침투율 10% 정도까지는 기존 완성차 업체 등 모든 업체가 상승하고 20%를 넘어서면 한두 개 업체가 성자 독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YD는 수직 계열화를 하지 못했고 중국 기업이라 이 자리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GM, 포드, 벤츠, 아우디 등 기존 내연 자동차의 전기차 시장 확대도 가능한데요. 내연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변환하는 것이니까 전기차가 확대될수록 기존 내연 기관차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므로 순수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업체 중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고 퍼스트 무브인 테슬라의 사례를 검토해서 루시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12에서 13년도에 월 2천에서 2만 대 정도 생산했고 이때 주가는 평균 40달러대였습니다. 최저 17에서 최고 53달러 정도까지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요. 루시드가 작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올해 1만 4천 대 정도 예상하므로 이 시기에 테슬라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후 2017년까지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생존마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2018년 모델 3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2019년 말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때부터 천슬라의 신화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루시드도 대량 양산 성공으로 흑자 전환하기 전까지는 2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말이 쉬워 20에서 70달러죠. 2배에서 3배 변동폭입니다. 멀미납니다. 멀미. 루시드에서는 흑자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권가에서는 2028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루시드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밀어주고 있고 침투율도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 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니까 테슬라보다 좀 더 빨리 흑자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착공 즈음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사우디 네옴시티에 ESS를 공급하는 재료가 뜨면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우디는 루시드에 대한 단순 투자를 넘어 자국의 인재들을 루시드 인턴 프로그램에 보내고 있고요. 올해 1월에는 제다에 루시드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걸 보면 시기의 문제일 뿐 ESS도 루시드에서 수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현만 되면 와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입니다. 루시드는 작년 7월 상장 이후 24달러에서 57달러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22달러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별로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원래 그런 줄 알고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목표 주가를 4개 기관에서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저 16달러부터 최고 50달러까지 평균 목표 주가는 37달러입니다. 루시드의 기회와 위기 요인입니다. 기회 요인은 첫째, 전기차 효율화 세계 1위 기술력과 수직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는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ESS, 드론, UAM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한 점입니다. 셋째는 사우디 국부 펀드의 지원입니다. 네옴시티, 아시아 지역 공장 신설 등 계속해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넷째는 애플 등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입니다. 피트 롤린슨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고 루시드의 기술력으로 인해 언젠가는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요인은 첫째, 아직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터는 대량 생산 체제 성공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술력과 대량 생산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금 루시드 경쟁 상대를 벤츠,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전기차로 꼽고 있는데 이들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벤츠, BMW, 아우디 등 기존 자동차 업체도 전기차 기술력이 있는 만큼 이들이 전기차 전환에 성공하면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넷째는 드림 드라이브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앞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출시 후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루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